참,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올해로 80몇인데 이 나이에 혼자 살기가 이렇게 적적할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차려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점심때 되면 또 혼자 밥 먹고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이웃집 할머니들이랑 인사는 하지만 깊은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릎도 아프고 가끔 어지러울 때도 있고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겠어요? 얼마 전에는 같이 장사하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살다가 집에서 쓰러져서 며칠 뒤에나 발견됐대요. 아들, 딸이 다 있는데도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본다고 하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정말 무서워졌어요. 나도 혼자 있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요양원이라도 가야 하나 생각해 봤는데 거기 가 있는 친구들 만나면 하나같이 감옥 같다고 해요. 자유도 없고 딱딱한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하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무서워져요. 내가 평생 일해서 이 정도 재산을 모았는데 마지막엔 그런 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한다니 정말 가기 싫어요.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때 애들이 아직 어렸는데 이제는 둘 다 어엿한 어른들이 됐죠. 젊었을 때부터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고 남편 떠나고 나서는 더 악착같이 했어요.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고 명절에도 반나절은 장사를 했어요. 애들 넉넉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쭉 일만 했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안 하면 애들이 굶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다행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고요. 은행에 넣기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법 모았어요. 물론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묶여 있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요. 지금도 습관이 되어서 전기료 아끼려고 사람 없는 방에는 불을 끄고 다녀요. 에어컨은 여름에도 거의 안 켜요. 선풍기면 충분해요. 젊을 때부터 더위를 많이 타는 편도 아니었고 전기료가 아까워서요. 옷도 한 번 사면 해져서 못 입을 때까지 입어요. 며느리들이 가끔 옷을 사다 주면 그것도 고마워서 몇 년씩 입고요. 요즘은 일도 다 정리했으니까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이에요. 밖에서 사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집밥이 제일 맛있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둘 다 결혼해서 며느리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크고 있는데 경제력이 영 시원찮아요. 내가 젊었을 때 일에만 매달려서 애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큰애한테는 오피스텔 건물을, 둘째한테는 상가 건물을 하나씩 해줬어요. 하나같이 의지를 많이 해요. 나한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건물 한 채씩이면 이 정도면 나랑 같이 살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이가 이만큼 들고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도 안 되나 싶어서요. 특히 그 친구 일 겪고 나서는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으면 뭔가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영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돈 얘기할 때는 그렇게 자주 전화하면서요. 얼마 전 밤에도 큰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하면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하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싶었어요. 역시나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기쁘면서도 씁쓸하고. 왜냐하면 애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거의 다 용돈이 필요할 때거든요. 워낙 힘든 시절부터 주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만나면 당연히 200만 원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와요. 문제는 현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에 묶여 있어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가 참 곤란해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깨거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보러 온다고 하면 어쩔 때는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나자 하고 미루기도 해요. 현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서요.
참 웃기죠? 이 나이에 자식을 만나는데도 돈 걱정을 해야 하다니. 저번에는 둘째가 왔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아이들이 크니까 들어갈 데가 참 많네요. 요즘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손주들 학원비야 당연히 할머니가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때도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그런데 정작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용돈 받으러 올 때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니 정작 중요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손주들 유학 비용도 내가 다 댔어요. 큰애가 와서 엄마,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내가 그래, 좋은 기회면 보내라 하면서 미국 유학비를 대게 됐죠. 둘째 딸아이도 영국으로 어학연수 간다고 할 때 그것도 내가 다 해줬고요. 그런데 손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냥 아들과 며느리 내외만 돈 필요할 때 오는 게 전부지. 아주 어린 막내 손주놈만 간혹 찾아와요. 그때나 집안이 좀 시끌벅적해지죠. 애들은 내가 돈이 무한정 있는 줄 아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아요. 부동산 팔자니 세금도 많이 나오고 주식도 언제 팔아야 할지. 그래서 가끔은 애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애들 버릇을 잘못 들여놨어요. 이제는 돈을 안 주면 섭섭해하니까요. 눈치가 보여서라도 만날 때 돈 봉투를 준비 안 할 수 없네요. 그래도 애들 얼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냥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벌어놓은 게 애들 때문이잖아요. 저번 달에 큰애 집에 갔을 때 일이에요. 오랜만에 집을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요. 안방, 아이들 방, 서재. 방이 정말 많더라고요. 5개나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는 비어있는 방이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긴 한데 별로 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방도 크고 밝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고 정말 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여기서 내가 살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방 참 좋네. 넓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정말 살기 좋겠다. 아늑하기도 하고 하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어요. 침대 놓기도 좋고 옷장 놓기도 좋고 내가 여기서 살면 정말 좋을 텐데 하고 넌지시 얘기해봤어요. 그런데 큰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엄마, 여기는 옷방으로 써야 돼요. 옷이 너무 많아서 안방 옷장에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옆에 있었는데 뭔가 얘기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니에요.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죠. 이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동안 간접적으로 같이 살았으면 하는 얘기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들들은 딴소리하기에 바빠서 너무 서운해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그럴 땐 꿀 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옷방이라니. 옷이 그렇게 중요한가? 혼자 사는 늘은 엄마보다 옷이 더 중요한 건가? 그 생각만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둘째 집에 갔을 때도 비슷했어요. 거기도 방이 4개나 되는데 하나는 컴퓨터 방이고 하나는 운동기구 놓는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해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 그래? 여기도 방이 여러 개 있네 하고 말했더니 네, 그래도 부족해요. 짐이 너무 많아서.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나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는 얘기인가? 그때도 며느리가 있었는데 역시 아무 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는데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아니, 모른 척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데 나랑 같이 살자. 이런 말을 어떻게 직접 해요? 그건 자식들이 먼저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 건물 한 채씩 사줬으면 그 정도 은혜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랑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고 방은 옷방, 컴퓨터 방, 운동기구 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참 서럽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외로워서 그냥 남자친구라도 사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재혼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같이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이런 친구 말이에요. 마침 복지관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통하고 그분도 혼자 사시니까 서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니까 뭐가 문제 되겠어요? 그런데 큰애한테 슬쩍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 반응을 봤어야 했어요. 엄마, 그런 주책스러운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하면서 정색하고 완전히 싫어하더라고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그런 나이에 남자친구라니? 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아니, 그냥 친구 사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외로움을 달랠 권리도 없나요? 자기들은 나랑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나 혼자 적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라도 나랑 같이 살든지. 나 혼자 두고선 남자친구도 사귀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엄마, 저희 집도 방이 꽉 찼고 하면서 변명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재혼 얘기만 나오면 더 발작을 해요. 한 번은 드라마 보다가 저 할머니처럼 재혼이라도 할까? 하고 농담 삼아 말했는데 큰애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나보고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혹시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속으시기라도 하면 하면서 둘러대더라고요. 둘째도 비슷해요. 엄마, 요즘 나이 많은 분들 노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괜히 복잡한 일 생기면 어떡해요?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는 게 뻔해요. 그 뒤로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뭐하러 해요? 어차피 반대만 할 텐데.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속상해요. 자기들은 편하게 각자 살면서 나한테는 외로움도 참으라고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지 말라고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건물도 사줬는데 그 정도면 나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나를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재혼은 반대하고 하늘에 있는 남편 생각도 나요. 여보,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 이렇게 이기적으로 키운 게 내 잘못인가? 하고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 집 근처로라도 이사를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요. 노년에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젊을 때는 일만 하느라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애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애들은 나를 생각해 주지 않네요.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이 뭐였나 싶어서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뭐였냐면 아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고 돈 모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 목표는 이뤘어요. 건물도 하나씩 사줬고 손주들 유학 비용도 됐고 이제 애들이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에 묶여 있어서 실제로는 꽤 빡빡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용돈으로 몇백만 원씩 주고 있어요. 참 웃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죽으면 이 재산도 다 지네들이 물려받겠죠.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아무 걱정 없이 살라고 모든 지원과 서포트를 했는데 돌아오는 건 겨우 이건가요? 그냥 돈을 다 써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남자친구라도 사귈까? 재혼은 아니더라도 같이 차 마시고 영화 보고 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애들이 주책스럽다고 정색하니까 그것도 포기했어요. 어쩔 땐 서러워서 재혼이나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애들이 이렇게 나를 외롭게 두는데 내 인생이나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애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모은 건데 남한테 주는 건 아깝잖아요. 때로는 하늘에 있는 남편한테 중얼거려요. 여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걸까?
애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맞았나?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돈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니 정작 함께 살자는 얘기는 꺼낼 수도 없어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더 속상해져요. 어떤 할머니는 아들 내외랑 같이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며느리가 매일 안부 전화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건강에 좋다고 이것저것 챙겨준다고 자랑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 싶어요. 나도 애들한테 못지않게 잘해줬는데, 나도 이제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도 먹어보고 손주들과도 가까이 지내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지켜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노년에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내가 악착같이 일해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마지막에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요양원에서 죽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애들은 각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나는 이렇게 외롭게. 참 슬픈 인생이네요.